이번 시즌 토트넘이 정말 놀라운 활약을 보여주면서 리그 1위까지 올라갔는데 지난 시즌에 비해 이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매우 크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술적인 측면을 보자면 첫 번째로 바로 골키퍼 앞에 있는 좌우 중앙 수비수 반더벤과 로메로가 약간 좌우 측면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이 로메로와 반더벤을 따라가면서 약간 간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좌우 측면에 있는 우도기와 포로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최전방 공격수들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고 여기서 이제 공간을 만들게 되고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도 이 두 명의 풀백들이 중앙으로 들어오면 상대팀 측면 미드필더들도 중앙으로 딸려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 토트넘의 선수들도 밀집하게 되지만 상대 선수들도 밀집하게 되기 때문에 밀집한 공간에서 어떻게 상대의 전방 압박을 풀어내느냐가 토트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포인트가 나오냐?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하는 비수마가 한 칸 내려와서 요 애매한 위치에서 볼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마가 지난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매우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수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선수가 피지컬과 볼을 소유해서 버티는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죠. 그래서 비수마가 브라이튼 시절에도 포터 감독이 비수마를 수비라인 앞에 위치시키면서 비수마가 빌드업의 중심축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수마가 수비형 미드필더지 중앙 미드필더나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처럼 공격적인 플레이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수마가 처음에 브라이튼에 왔을 때도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처럼 공격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수비 지역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잘 수행을 하지 못하니까 주전 라인업에서 밀려 있었는데 포터 감독이 브라이튼으로 가서 비수마의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하면서부터 잘했거든요. 지난 시즌에 콘테 감독의 전술을 보면 콘테 감독이 이 비수마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때는 3-4-3 전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4-3의 중앙 미드필더는 어쨌든 중원 라인에 두 명의 선수밖에 없으니까 약간 공격 지역으로 올라가서 공격에도 좀 가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할을 비수마가 잘 해내지 못했었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하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배치를 시키니까 비수마의 강점이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수마의 강점이 비수마가 압박을 받았을 때 여기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버티는 능력이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뜻은 비수마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을 때 한 명 내지는 두 명까지 본인에게 압박을 쏠리게 만드는 능력을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팀이 전방 압박을 할 때 당연히 이 꼭지점에 비수마가 있다 보니까 비수마가 볼을 받는 빈도가 많거든요. 그러면 상대팀의 압박이 비수마에게 1대1 대입마크를 붙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비수마가 볼을 받는 순간 상대를 등지고 볼을 소유해주죠. 그리고 여기서 비수마가 압박을 풀어내면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서도 위험해지니까 비수마에게 한 명이 더 붙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미드필더에게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비수마가 버텨낸 다음에 비어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넘겨주면 여기서부터 탈압박이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비수마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수마의 역할도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에 정말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비수마가 이렇게 버티는 능력이 좋다고 해서 비수마에게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원 지역에 있는 포로라던가 우도기 그리고 앞선에 있는 사르나 메디슨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런데 이 왼쪽 라인과 오른쪽 라인의 빌드업 패턴이 약간은 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빌드업을 할 때 토트넘이 매우 인상적인 건 중앙에 있는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90분 내내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오른쪽 라인에 보면요. 사르가 혹은 포로가 내려와서 비수마가 볼을 받을 때 너무 외롭게 있으면 안 되니까 내려와서 도와주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사르와 포로가 서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너무나 잘 가져가거든요. 예를 들면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왔었지만 중앙으로 들어왔다가 사르가 압박을 받고 있으면 포로가 측면적으로 약간 수비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공간이 생기니까 이때 사르가 빠르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오는 순간 사르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상대 수비를 약간 측면으로 끌어당기죠. 그러면 이때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아준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포로와 사르 쪽에서 매우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르와 포로 중에서 아무래도 포로가 조금 더 볼을 소유하고 전개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포로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포로가 볼을 받아서 앞쪽으로 전개시키는 이러한 패턴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 앞쪽에 있는 쿨루셉스키도 사실은 빌드업에 많이 가담을 하는데, 쿨루셉스키의 역할 중에 하나도 비수마랑 약간 비슷합니다.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았을 때 버티고 등지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죠. 물론 스피드는 조금 떨어지지만 이 선수가 포로와 사르가 공간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주면 이때 오히려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여기서 버티는 능력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때 토트넘이 웬만해서는 빌드업의 방향을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중심으로 빌드업을 할 때가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있는 이제 히샬리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솔로몬이라던가 혹은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이쪽에 있는 선수들보다 아무래도 이 오른쪽에 있는 쿨루셉스키, 포로, 사르 이쪽이 조금 더 빌드업을 하기가 편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쿨루셉스키와 반대편에 있는 측면 공격수의 스피드 차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볼을 받아주면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쿨루셉스키가 볼을 받고 등을 져주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와 사르가 이 안쪽에서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히샬리송이라던가 브레넌 존슨 혹은 솔로몬 이런 선수들이 쿨루셉스키보다 훨씬 더 스피드가 빠른 선수다 보니까 반대편에서 볼을 소유해 준 다음에 특히나 쿨루셉스키가 내려와서 등을 진 다음에 버텨주면서 아까 비수마처럼 수비를 본인의 쪽으로 끌어당긴 다음에 반대편으로 전환 패스를 보내주는 이러한 패턴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쿨루셉스키와 뭐 포로, 사르 이쪽에서 빌드업이 진행될 때 당연하게도 메디슨이 후방 빌드업에서 전환 패스를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도 이제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오른쪽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으면 메디슨이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볼을 받아준 다음에 여기서 전환 패스를 메디슨이 해주면서 반대편으로 패스가 연결되는 이러한 패턴을 최근에 토트넘이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메디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선수가 바로 이 우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도기가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매우 많고 기동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왼쪽 측면에서의 빌드업을 보면 히샬리송이 수비수를 한 명 끌어당기고 이때 우도기가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패턴이 토트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패턴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우도기가 수비 라인에 있다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포로보다 훨씬 더 90분 동안 운동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역할을 잘 수행해 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도기가 자신의 기동력을 활용해서 메디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줘요. 계속 안쪽과 중앙을 오가거나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왔다 계속 반복 동작을 해주면서 수비수들을 계속 끌고 움직입니다. 그러면 끌고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메디슨에게 공간이 나고요. 이때 메디슨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의 빌드업도 선수들의 성향에 맞게 약간씩 다르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쿨루셉스키가 버티는 능력이 좋으니까 쿨루셉스키의 버티는 능력을 활용하고, 그리고 포로와 사르 중에서 포로가 조금 더 빌드업이 좋으니까 사르가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면 포로가 볼을 받아서 전환 패스를 해주고, 반면에 왼쪽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쿨루셉스키보다 빌드업에 참여하는 빈도가 낮으니까 토트넘이 오른쪽에서 빌드업을 시작해서 왼쪽으로 아이솔레이션을 해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빌드업을 전개하고, 그리고 우도기와 메디슨의 조합에서는 오른쪽과 반대로 풀백인 우도기가 공간을 만들고 메디슨이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패턴으로 후방 빌드업이 전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이 팀을 후방 빌드업하는 역할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었는지가 이러한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고, 지금 토트넘이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리버풀전 퇴장이라던가 아스날전 뭐 라이스의 부상이라던가 이런 변수를 빼고서라도 토트넘은 충분히 지금 리그 1위를 차지할 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나도 좋은 팀을 단기간에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